메모에서 본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회 본관을 의미하죠? 여기서는 좀 말씀드린 게 제한이 됩니다. 이 메모에서 대테러 대기부대를 선투입해서 본관에 배치하고 후속대 1개 대대 이상 투입하고, 이 협력단 국회 협력단을 말하는 거죠?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제한되겠습니다. 국회 협력단 지원하에 구역을 3일 배치한다. 이 내용도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밤에 증인이 취했거나 취하려던 조치와 동일하지요. 말씀드리는 게 제한됩니다. 이 메모를 보면 이 메모를 12월 2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작성한 이후에 보고했죠. 그것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증인이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증인이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모두 묵비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떳떳하게 이를 밝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 아닙니까?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모든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? 이의가 하나 있습니다. 지금 그 화상기에 아까 전 메모가 계속 띄워져 있는데 질문도 그 내용 관련이 끝났기 때문에 화상기에서 치워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. 질문하시죠. 이 메모를 보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미리 하달했다고 하는 임무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기엄이 선포되면 이 보고 내용처럼 수방사 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임무 아니었습니까? 이거라니까? 네. 예.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사실 12월 2일 날 국방부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. 오전에. 뭐였냐면 서울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는 어떻게 절차가 되고 역할이 뭐냐.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, 50분간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전에. 그런데 장관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야, 네가 말한 건 통합방위 절차가 다 알겠는데 야, 내가 머리에 다 안 들어오니 좀 정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오전에 어딘가 현장 지도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차 안에서 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방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들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, 그 다음에 저희 자체의 통합방위 사태 때 매뉴얼에 맞춰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해 본 다음에 빨리 보냈던 겁니다. 텔레그램으로.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깝게 이게 12월 3일 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작전 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다음 날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제가 비상계엄을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과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 군인으로서 야, 이러면 이 상황이면 내가 통합방위 항상 훈련돼 있던 그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된 겁니다. 통합방위 매뉴얼에 비상계엄 선포 시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? 비상사태로 돼 있을 겁니다.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국민 담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통합방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? 그 부분은 또 장관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와 관련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통합방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공론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.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을 특정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네요.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저한테 상황을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였어요. 갑 15호증의 2에 3쪽 제시하겠습니다. 증인 김용현 장관에게 아까 그 메모로 작성한 서울의 국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수방사가 조치할 상황에 대한 보고를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한 이후에 또 본인의 휴대전화로
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, 쇠지렛대, 국회 예산이 가능한가요?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죠. 예, 이것도 그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. 그래서 이 도구가 이름이 뭐지? 그래서 제가 처음 인터넷에 그 워딩을 넣을 때 이렇게 문을 부수는 이런 단어를 썼더니 쇠지렛대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쇠지렛대를 거기다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수사 보고서인데 보통의 형사 재판 같으면은 이 증거 절차를 거쳐서 제시될 수 없는 문건입니다.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전에 조서와 마찬가지로 제안합니다. 예. 네, 계속하십시오. 증거 채택된 데 대해서 계속 같은 취지로 항의하시면은 저는 신문을 방해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십시오. 증인은 김 의원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염두에 둔 수방사의 조치 상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과정에서 문을 열거나 부수는 상황이 있을 것을 예정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이 아닌가요? 그렇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드리진 않겠습니다. 그거 거부합니다. 파랑 묻겠습니다.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. 증인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한 뒤에도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.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그때 뭐 190명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,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있지 않나요? 지금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지금 우리 총무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들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